횡성군이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지원합니다. 노동계곡 오토 캠핑장이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영주시가 지난 4월부터 한우교육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명품화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포항시가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05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미국 CNN 머니가 세계 10대 부자 도시에 들어갈 후보 도시로 여수시를 꼽았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올여름 전 세계 슈퍼부자들의 휴가지 가방 속에는 어떤 책들이 들어갈까요? 미국의 금융재벌인 JP모건은 자사의 VIP 고객을 위해 매년 올여름 필독서 10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켄 로빈슨의 신작 창조학교가 선정됐고요. 지하 2000피트경에 69일 동안 갇혔다가 구조된 칠레 광부 33명의 휴먼 스토리를 담은 깊은 어둠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셰프의 맛집, 라이트 형제 등 다양한 책들이 선정됐으니까요. 올여름 휴가 가실 때 꼭 한 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자유무역협정, 영문 약자로 FTA로 불리는데요.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칠레와의 첫 FTA를 시작으로 많은 나라의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농가도 많은데요. 횡성군은 FTA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들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영문 약자로 FTA라고 불리는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입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해 2004년 4월 발효한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2014년 11월 중국과의 FTA도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수입과 개방의 물결에 흔들리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횡성군도 그 발걸음에 동참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들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피해 보전 직불제 신청이 가능한 품목은 대두, 감 등을 포함한 총 9개 품목으로 횡성군은 이 중 FTA로 피해를 입어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는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8월 17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제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감자를 비롯한 9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품목별로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로서 2014년도에 해당 농작물을 재배 판매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횡성군은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7대 명품 농특산물을 선정해 육성하고 있습니다. 통합 마케팅 활동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 등 다채로운 정책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명품 농특산물을 테마로 한 축제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7대 명품 농특산물을 선정해 육성하는 한편 통합 마케팅 활동은 물론 시설 신축, 직거래 장터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다채로운 정책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으며 명품 농특산물을 테마로 한 축제 개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알리는 노력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우리 이제 체험거리를 해서 먹거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메기잡기 체험과 도마도 풀장을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은 도마도 풀장에는 횡성 한우 송아지를 경품으로 이번에 내놨습니다. 작년엔 금반지만 내놨었는데 올해는 최고 이제 그 횡성 한우 송아지도 한 마리 있고요. 금반지도 푸짐하게 해서 상품도 푸짐해서 오시는 분들의 아주 즐거움을 드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방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 모으기 위한 노력이 횡성군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FTA를 지역의 전통 산업을 위협하는 요소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위기에 내몰린 지역과 농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더 넓은 시장에 나아가 우리 농산물을 널리 알림으로써 즐겁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갈 계획입니다. 농업계와 지자체,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내실 있는 정책의 개발과 소통 노력,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산업 단계의 전반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횡성군민들의 마음에 한밭꽃 같은 웃음이 피기를 바랍니다. HSTV 노현지입니다.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이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캠핑장 주변 시설물을 보수하고 편의 장비를 갖췄는데요. 올여름 많은 관광객들의 시원한 피서지가 되길 바라며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강소라 리포터가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평창군 용평면 개방산 자락에 위치한 노동계곡은 매년 7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여름철 대표 피서지입니다. 올해도 역시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리라 예상되는데요. 이에 평창군은 캠핑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캠핑장 새 단장을 실시했습니다. 노동계곡 캠핑장이 지금 역사가 생긴 지가 한 6년 정도 됐는데 이용객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기존 사이트가 5년 전에 짓다 보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좀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지난 2009년 개장한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은 2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숙박시설 3개 동, 캠핑장 81개 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발 70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여름에도 선선한 기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캠핑장을 따라 흐르는 노동계곡은 골이 깊고 물이 맑아 여름철 휴양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평창군은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무 그늘이 부족하고 사이트 간 간격이 좁다는 의견을 반영해 진입로를 정비하고 사이트 보수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올여름에는 캐러반 사이트 15개 면, 오토캠핑장 42개 면에서 보다 여유 있게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야외 숙박 시 꼭 필요한 화장실과 샤워실에 대한 점검도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이런 부분이 참 깨끗하고 수시로 편의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샤워장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한번 방문하셔서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사용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평창 군민들은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캠핑장 내부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은 해발 700에 위치해 있어서 물도 맑고 공기도 좋고 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 지자체에서 생긴 캠핑장이라서 저희들이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야영객들을 맞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은 속사 1, 2마을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은 전화 예약이나 개방산 오토캠핑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평창을 대표하는 자연 친화적 캠핑 공간에서 올여름 즐겁고 시원한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속사리 주민들은 앞으로도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은 생활 쓰레기의 분류 배출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특별 반상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문의가 많았던 생활 쓰레기 분류 배출 방법 등이 안내됐습니다. 이번 반상회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마을별 담당 공무원이 마을에 직접 방문해 주민 설명과 홍보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별 반상회는 그동안 문의가 많았던 생활 쓰레기의 분류 배출 방법, 음식물 쓰레기의 구분과 배출 방법, 배출 품목별 재활용 요령 등을 안내했으며 군은 이번 행사를 위해 생활 쓰레기 배출 요령 안내 홍보물 2만 3천 매를 제작해 평창군 전 세대에 배부했습니다.
평창군은 생활 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위해 주민들에게 올바른 생활 쓰레기 분류 배출을 홍보하는 것인 만큼 주민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영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한우 명품화 교육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4월부터 한우 교육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인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상담 등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4월부터 한우 교육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영주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는 한우 산업의 동향과 번식 후 관리, 한우 주요 질병, 한우 부위별 숙성 기술 등으로 교육 효과 증대를 위해 웃음 치료와 건강 관리, 동영상을 활용해 흥미를 유도하고 현장 교육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 상담도 실시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귀농인뿐만 아니라 서울, 봉화, 대구 등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에 참여함에 따라 앞으로 최신 기술 정보 교육 등을 연중 실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농업소득 5천억 중에 축산소득이 47% 정도 차지하는 아주 축산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최신 기술을 많이 습득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 축산 교육을 수시로 질병 또 사양관리 비육, 사료작물, 재배 등 다방면으로 현장 컨설팅도 하게 되고 이래 하는데 일반 농가들한테 뭔가 앞서가는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주 지역은 소백산 분지 지역의 심한 기온차로 한우의 지방 침착이 우수하고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함량이 높은 우수한 품질의 명품 한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수그러들고 있지만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데요. 포항시가 메르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05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포항시가 메르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편성한 10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1일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경기 부양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 관광, 문화 등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위해 재원을 투입했으며 신속한 대처로 서민 경제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 분위기를 확산시켜 체감 경기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됐습니다. 이에 앞서 시는 6월 30일 메르스 경제 위기 극복 TF팀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굴 확정했는데요. 2015년도 하반기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 위기 극복에 두고 전통시장, 지역 식당 이용하기,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지역 농축수산물 팔아주기 등으로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한편 여름철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10년 내에 세계적 부자 도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머니는 최근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 보고서를 이용해 오는 2025년까지 1인당 GDP 기준 세계 10대 부자 도시에 들어갈 후보 도시로 여수시를 꼽았습니다. 미국 CNN-머니는 최근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보고서를 인용해 오는 2025년까지 1인당 GDP 기준 세계 10대 부자 도시에 들어갈 후보 도시로 국내에서는 화성시, 아산시와 함께 여수시를 꼽았습니다. 맥킨지는 여수 산단 등 대기업이 집중돼 있고 엑스포 개최로 대외 이미지가 크게 개선된 점을 들어 여수를 10대 부자 도시로 꼽았습니다. 맥킨지는 이 밖에도 노르웨이 오슬로와 카타르의 도하, 중국 마카오 등도 부자 10대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의 감동이 다시 재현될 전망입니다. 리마인드 엑스포 페스티벌이 그 주인공인데요.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여수 엑스포장에서 진행됩니다.
시는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박람회장 디지털 갤러리와 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2012 추억의 사진 공모와 전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달 25일에는 엑스포 개최의 의미를 되새기며 관객과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가, 8월 9일까지 매 주말에는 국내 유명 버스킹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거리 공연이 펼쳐집니다. 시는 이번 행사에 5만 명 이상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아 시민들의 고충과 애환을 듣기 위해 생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곽 시장은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새벽부터 거리 청소에 나서는 등 구슬땀을 흘렸는데요. 함께 보시죠. 환경미화원들이 전날 도시 구석구석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녘. 고단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일 처음 도시의 새벽을 여는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곽상욱 오산시장은 거리 곳곳을 청소하는데요. 애환이 담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새벽에 쌓인 피로가 말끔히 풀립니다. 시민들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만남을 갖고 싶고, 또 앞으로 모든 시정은 약속한 바와 같이 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시민 중심의 시민 행정을 펼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고 있습니다. 한 달여가 넘게 온 국민 초미의 관심사였던 메르스. 곽상욱 오산시장은 24시간 외래 격리실을 운영했던 오산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고충을 들었는데요. 한국병원은 지난 6월 말 메르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시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점심 배식을 하며 구슬땀도 흘려보는데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 끼의 식사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아 봅니다. 다음 날에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세교 복지관을 찾아 안전점검을 강행했는데요. 공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건설 현황을 파악하고 장마철에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참여, 소통과 행복의 시정을 펼치기 위해 시민의 고충과 애환을 들었던 3일간의 여정. 시민 중심, 시민 우선 시정의 첫걸음임을 다짐해 봅니다. 부천시 삼정동 소각장이 새로운 창의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안됐는데요. 내년 11월 개장을 앞두고 시민들 사이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삼정동 소각장 문화재생사업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3년 폐쇄된 삼정동 소각장을 창의, 문화,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 넉 달간 실시한 정밀 구조 안전진단 결과가 공개되고 공간 구성, 콘텐츠와 시설 운영 방안 등이 제안됐습니다. 삼정동 소각장은 1995년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입니다. 공장동과 5개 부속시설로 구성돼 있는데 현장 조사 결과 콘크리트 탄산화가 진행돼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일부 슬래브와 기둥 역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간 구성의 경우 소각로와 보일러, 일부 위험한 설비는 철거하되 그 외 설비와 배관은 그대로 유지해 시설의 상징성을 높이고 내부 인테리어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멀티미디어 홀, 스쿨링 룸, 라이브러리, 커뮤니티 룸 등을 구성해 공연과 전시, 교육, 공동체 활동, 축제가 가능한 신개념 문화센터로의 변신이 제안됐습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삼정동 소각장의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천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문화시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각오입니다. 매년 부천의 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7월 16일 개막합니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작품들과 신나는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제19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개막작 문워커스입니다. 프랑스 안투안 바르두 자퀘트 감독의 작품으로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소재로 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지난 3월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인 후 호평을 받아 국내 개봉을 기대했는데 드디어 비판에서 관객을 만납니다. 올해 부천영화제 상영작은 총 235편. 특히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이 역대 최다인 64편이 포진돼 있어 장르 영화 프리미엄 쇼케이스라는 비판의 모토를 여실히 입증했습니다. 또 좀비, 스릴러, SF 등 어느 때보다 풍성한 미주, 유럽의 장르 영화와 장르 영화계의 두 거장 손오시온과 임달화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작품까지 더욱 강력해진 라인업을 선보입니다. 한국 작품들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출연 배우들이 직접 비판을 찾아 관객을 만날 예정인데요. 사이코패스로 변신한 송일국, 잔혹한 킬러 유준상, 판타지 로맨스로 비판 스크린에 나선 후지 미나와 연기자로 변신한 다나, 또 사이코 퀸에 도전하는 홍수아, 모두 기존의 이미지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연기 변신으로 관객을 유혹합니다.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비판의 사전 행사, 비판 날아오르다를 시작으로 즐거운 주말, 게임과 콘서트, 야외 영화 상영이 함께하는 원더랜드 인 비판, 행사 기간 중 시 곳곳에서 펼쳐지는 거리 공연, 비판 무브먼트와 영화와 음악이 함께하는 도심 속 캠핑, 우중 영화 산책은 그야말로 신나는 축제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8번째를 맞은 아시아 판타스틱 영화 제작 네트워크 나프는 12개국 21편의 잇 프로젝트와 5편의 중국 프로젝트를 공개하는데 특히 올해 나프의 제작 지원으로 완성된 작품을 소개하는 비판 디스커버리즈 섹션이 신설된 만큼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한편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식이 7월 16일 열립니다. 개막식 사회자는 연예 정보 프로그램 MC로 활약 중인 배우 신현준과 이라희가 선정됐으며 또 한 번 환상적인 호흡으로 11일간의 영화축제 그 시작을 알립니다. 단 개폐막식 장소 등 최종 진행 방향은 메르스 상황과 기상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 영화제 시작 일주일 전에 결정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방침입니다. 한여름의 영화축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짜릿한 판타지 세상이 지금 곧 부천을 찾아옵니다. 한국농산어촌 산업대전이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열립니다. 본 전시회에서는 대한민국 농촌, 산촌, 어촌의 특산품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농수산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시장 한편에서는 한중일 아시안스타를 선발하는 노래자랑이 열립니다. 주한 외국인 100만 시대에 걸맞게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소통의 장, 위로하는 힐링의 장, 서로 나누는 행복의 장이 될 다문화 노래자랑,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대회는 대한가수협회가 후원합니다. 문의 전화는 서울전화 2057-001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더위를 의미하는 소서가 지났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날씨와 관련한 건강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습도가 높은 고온 환경에서는 음식물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식중독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폐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 씻을 때는 무조건 20초 이상 손가락과 손톱까지 꼼꼼하게 씻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방기구 관리나 음식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